우리나라 국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게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 자료인데요. 기준이 2018년 9월 말 기준이에요. 그리고 발행 잔액이 2천조가 조금 안 되죠. 유통시장에서는 일평균 거래 규모가 30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발행시장이건 유통시장이건 제일 비중이 큰 게 국고채예요. 이 파란색. 이게 국고채죠. 이게 국고채. 유통시장에서는 그 비중이 더 크죠. 네. 그리고 국고채 이외에 이제 기타 국채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보단 작지만 그래도 파란색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여기도 조금 더 플러스가 되죠. 유통시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명실공히 채권 시장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이 됐다. 그래서 조금 국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채라고 그러면은 국고채가 있는데 이 관련법이 국채법에 따라서 만기가 중기, 장기인 채권이 국고채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국채인데 재정증권은 이게 단기 국채입니다. 만기가 1년 이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법에 따라서 만기가 5년짜리 채권인데 이거는 발행 방법도 딴 거는 다 경쟁 입찰인데 요거는 첨가 소화 방법입니다. 첨가 소화라는 거는 혹시 저 자동차 같은 거 사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첨가해서 오는 이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그래서 외환거래법에 따라서 발행되는 역시 중장기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국채라고 하지 국고채라고 안 합니다. 국고채는 만기가 중장기면서 그 다른 국채법에 따라서 발행 목적은 회계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자, 이 시장이 우리가 2000년 초만 해도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고채 전문 딜러, 프라이머리 딜러, PD가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의 약자인데 이거를 99년 7월에 이제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10개 증권사와 7개 은행이 PD 전문 딜러 자격을 받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D 딜러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일단 혜택과 의무가 있는데 국고채 입찰 시에 참여하는 등의 혜택이 있고 동시에 유통시장에서 시장을 조성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혜택과 중요 의무가 되겠죠. 혜택으로 조금 전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경쟁 입찰 시행 후 3영업일까지 국고채를 최고 낙찰 금리로 인수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게 혜택으로 주어지고 또 필요하면 정부 돈도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저리로 융자받을 수가 있고 대신 그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로 지표 종목이라는 건 지금 막 발행된 종목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통시장에서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죠. 거기에 국제 전문 유통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래가 될 때 거래가 잘 되는 종목들은 매매 효과가 매수 매도 효과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성 효과를 매수 매도로
딜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종목들이 활성화되고 유통이 되게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표 종목별 발행시장에서 발행 물량의 10%를 의무적으로 떠안아야 돼요. 누가? PD들이,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그 다음에 국고채 보유 평잔을 매 분기별로 1조 이상, 1조 원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뭐 이런 등등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통합 발행 제도가 2000년 5월부터 도입이 되는데, 이거는 일정 기간, 그래서 뭐 6개월, 1년 동안 경쟁 입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기에 발행된 채권, 국고채의 발행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6개월 내에 발행된 거는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유동성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커지니까 발행 표면금리를 낮게 해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윈윈, 서로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는 펀저블 이슈 제도라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합 발행된 것들이 만기도 똑같으니까 만기 한꺼번에 만기가 도래하고 그러면은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냐면 조기 상환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이거를 활용해서 만기가 아직 도래하는 국고채를 일부 매입하는, 그래서 만기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기 집중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완화시키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이 국고채 조기 상환 제도랑 비슷한 게 국고채 교환 제도예요. 이건 뭐냐면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서 기존에 있던 국고채랑 조금 전에 조기 상환은 현금으로 맞바꾸는 거라면 이거는 다른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서 맞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만기 집중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교환 제도를 2009년 5월부터 도입을 했고요. 선 매출 제도라고 해서 이건 지표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신규물이 발행 초기에 그 발행 잔액이나 유통 물량이 적어서 금리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발행일에 선행해서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매출 제도예요. 내용은 신규 발행 3개월 전부터 지표 종목과 차기 지표 종목을 동시에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 3년, 5년, 10년, 30년, 그러니까 대개 국고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뭐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 하여튼 국채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 절차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스텝을 거칩니다. 그 중에는 국회 제출을 해서 국회 심의를 받고 뭐 그런 절차까지 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신 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발행과 상환 메커니즘에 한국은행 예탁결제원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겠죠. 이게 국채라는 증권이니까 예탁결제원이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할 때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이 BOK 와이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국고채를 발행할 때도 관여를 하고 상환할 때도 관여를 한다. 나머지 뭐 거래은행이나 국고채 보유기관은 상환할 때 당연히 이 국고채를 보유한 기관이니까 관여가 돼야 될 거고, 발행할 때는 여기는 일단은 이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참여를 하고 하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 관여가 안 되죠. 발행시장에는. 자, 여기까지 국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